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날씨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날씨거든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날씨를 좋아하죠.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햇빛이 있지만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어, 근데 좀 비가 오죠. 비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음. 며칠 전에 그 광복절이었죠. 그 제가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너무 일본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한순간 그런 오만을 피웠던 적이 있어요. 일본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잘못한 게 더 커. 뭐 우리의 힘을 키우지 못한 거지. 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더 커. 우리의 힘이 없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으려고 했어.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한 잘못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배 국가는 항상 어느 나라든 그 정도의 악행은 저질렀어. 뭐 이런. 그러면서 그게 더 객관적이고 뭔가 더 시크한, 냉정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약간 한때죠.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요. 그게 얼마나 진짜 철없고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그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특히나 역사에 관해서 되게 자세하게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 그 자체만을 설명해주는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옛날 정말 그 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저는 막 애국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애국자가 어떤 사람이 애국자냐 기준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난히 나라사랑 어떤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국기사랑, 나라사랑 이런 활동을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아니면 그 전 이전부터 우리의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도 어느 순간부터 생기게 됐고 아끼게 됐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전생에 무슨 왕이었는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어떨 때는 눈물 날 정도로 안쓰러울 정도 기분이 들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무래도 전생에 세종대왕 돌맞겠죠? 아무튼 광복절이 돼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치기 어린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얼마 전부터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고 역사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심도 많이 갖게 됐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풀이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근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있으신 분들 저는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언니 또 김구 선생님 그 정도 외에는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나요? 저는 김은봉 선생님, 김철 선생님 이런 분들은 드라마나
역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TV에서 나온 어떤 역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이동명 선생님,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나는 그 몇 명의 이름밖에 모를까. 그게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럼 역사 시간에 뭘 배웠지 도대체? 내가 외웠던 사람들 이름이 몇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일제강점기 독립 이 얘기를 하면서는, 어떤 다는 아니지만, 그 몇 분들의 어떤 이야기, 그분들이 뭘 했는지는 좀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어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방해받는 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실록이 없고 그 이긴 나라의 어떤 역사서 아니면 중국의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거는 조선시대는 실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실록에 나오지 않은 어떤 얘기들도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일제강점기 독립에 대해서 나올 때는 그 선생님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그 유명한 열사나 의사 외에 그 얘기를 많이 안 해준 그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를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의아하고요. 여러분 혹시 의사, 열사, 지사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보통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는 물리적인 힘으로 뭔가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으로 누구를 저격해서 쐈거나, 폭탄을 터뜨렸거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누구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폭발을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이런 거는 의사고요. 그런 없이 총칼 없이 몸을 부딪혀서 했던 그런 거는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열사라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맨몸으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저항하고 태극기 만들고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사인 거죠. 그런 거 나누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애국지사는 통틀어서 뭔가,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어떤 일을 했거나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단체를 만들었거나 우리 억울함을 널리 펴들었다거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애국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외국은 얼마나 자기네들의 훌륭하신 선조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보면 외국의 유명인들보다는 자국의 선조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외국 친구들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알아요. 자기들 조상들 중에 훌륭한 일을 하거나, 예를 들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 훌륭하신 분들보다 외국의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상회담? 이런 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자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알고 있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조상이 그렇게 어떤 업적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빤히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우리는 굉장히 위인전기까지 읽어가면서 되게 그분들의 업적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래더라고요. 아무튼 뭐 세계의 위인을 알고 있는 건 좋죠. 근데 가만 보면 지금의 제가 수업할 때도 애들을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의 위인보다 외국의 위인을 더 빠삭하게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외국의 위인들은 성인이 돼서 알아도 사실은 나쁠 거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점을 본받자는 면에서는 외국의 위인들을 아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위인들이 많은데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외국의 위인들을 먼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번에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자꾸 제가 독립을 얘기해서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의 어떤 업적이나 그분들의 이름들이 중국의 박물관에 가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소개라는 걸 보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성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씨, 박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거기서 살다가 죽어간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가야 발견할 수 있는. 물론 우리나라도 어떤 도서관이나 책자나 박물관이 있겠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고 간 머물렀던 이런 거를 굉장히, 물론 중국도 일본의 피해를 많이 본 나라이고 약간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과 중국의 그런 게 연계돼서 같이 이렇게 활동한 거기 때문에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어떤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일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독립투사들을 위한, 애국지사들을 위한 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면 그런 거를 쭉 이렇게 좀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유관순 없었어요. 다 아까 여기한 김철 선생님, 뭐 김은봉 선생님, 뭐 이동명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저 나름대로 성인이 돼서 아는 거예요. 좀 창피하죠.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교육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것까지는 아닌데, 좀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다면 다른 방면으로라도 어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처럼 젊었을 때 그런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잘난 척 하려고 치기 어린 마음으로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애국지사 여러분들의 어떤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던 사실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말을 제가 했었던 그런 실수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잘하고 일본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지금도 노예요. 역사적인 평가는 바르게 해야겠죠. 객관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다 이렇게 애쓴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거는 좀 알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도 늦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만큼은 그렇게 하기 전까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훌륭하신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며칠 전 광복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애국지사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절대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자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한 번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사연도 좀 더 다른 시선, 그 왜곡돼서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왜곡되지 않게 볼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너무 늦게 성인이 돼서 알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편견을 갖고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른 역사관을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어른들도 제대로 늦었지만 역사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역사관이거든요. 우리가 척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글로벌 시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 시점에서, 그쵸? 그래서 빨리빨리 바른 역사관을 갖고, 우리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고, 그래서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광복절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얘기하면 또 너무 흥분돼서 저 반디가 좀 편견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지나고 제가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올게요.